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웹캠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와서요. 23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시장의 시그널을 읽어주시죠. 네, 이제 10월 달이 지났으니까 10월 증시를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월, 코스피 월봉을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전월 비해서 한 6.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신용 감소로 매물 부담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수급 동향이 이런 모습을 나오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월 달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순매수가 3조 3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자, 이런 자금들의 일부는 중화권 증시, 그러니까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상무위원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불안감을 느낀 증시가 일부 국내로 유입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수급들은 11월 달에도 좀 어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하는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쪽 S&P 500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주 전 정도의 긍정적인 시황관으로 이제는 전환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 불안감을 딛고 7.99% 정도 한 달에 10월 달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14% 정도 올라서 거의 46년 만에 10월 달 주가치고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블랙아웃 직전에 데일리 총재의 긴축 속도 조절 언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랠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10월 중순 이후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런 부분들을 나오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회의 마감 후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그런 발언도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가지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한 PC 물가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전월하고 같은 6.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원 CPI는 전월에 4.9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5.1이 나왔죠. 전월보다 올라왔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근원 PC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가 5.2%였는데 5.1%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긴축 효과는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택 가격 하락도 일단은 시차를 두고 이 소비 물가에 반영될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 색깔로 구분된 건 예상치 상회, 하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월보다 높아졌을 때는 전월보다. 파란색으로 낮아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전월보다 높아졌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까만색으로 표시한 건 전월과 동일할 때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시장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 회복되면서 반등 기조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파생 동향도 좀 읽어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주말 급등했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산적한 악재를 누르고 올라온 시장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증거로 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나스닥 기준으로 2주 전에 제가 200주 이평선이 있는 11,100포인트 선, 그 정도가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가격대가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저항은 있지만 결국은 좀 극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은 2,300포인트를 앞두고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부터
멈칫멈칫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강세와 미국 증시의 우호적인 영향으로 일단 뭐 이 선 같은 경우 2300이라는 선은 돌파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뭐 20주 이평선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주 이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235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돌발적인 악재만 없다라면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파생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생시장은 지금 마찬가지였어요. 코스피가 2300 근처에서 멈칫멈칫하는 사이에 파생시장도 300포인트라는 선, 이 마디 지수를 놓고 3일째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고점이 300포인트를 찍고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도 거의 300포인트에 근접했었고요. 자, 어제는 매매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은 300포인트를 돌파한 채 마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미결제 약정이 감소가 동반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걸 장중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미결제 약정 부분들이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자, 이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매수가 늘어왔는데 늘지가 않았다라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 신규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이 매수로 청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단타치로 들어왔던 그 물량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미결작정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뭐 거의 다 청산을 하고 나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부 청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미결작정 수준이 한 33만 7천 계약 정도 수준인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다라면 시장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 혹은 또 우호적인 조건을 미결제 약정이 줄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 선물 시장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셨는데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될 이슈 일정들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화정책회의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뭐 그 부분이 한 가지가 가장 큰 이벤트가 있고 또 금요일 날 10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라면 그동안 시장에는 이거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11월 연준 회의가 끝나고 그러고 나오는 거니까요. 12월 연준 회의 전에 한 번의 CPI와 한 번의 PC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면 오히려 연준이 좀 통화정책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11월 8일 날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죠. 자, 뭐 중간선거 동안 제가 좀 이 부분들 캡처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나스닥 지수 기준인데요. 지금 뭐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좀 못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은 10월 달에 3.9% 정도 상승했는데 요거를 처음에 2주 전에 말씀드릴 때는 마이너스 2.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이 확 된 거니까 상당히 좀 나스닥도 3대 지수 중에 덜 올라서 그렇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요건 3주째 좀 보여드리는 그런 사진이니까요.
그 자세한 거는 그 전주나 전전주 거 그거 화면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조금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대부분이 그냥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중간선거 판세는 하원은 전체를 다 투표를 하고요. 상원은 3분의 1만 투표를 하는데 이 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화당 쪽이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예측치가 나오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소 유리하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예요. 박빙에서 약간 우세하다라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주가 하락은 중간 선거 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는 박빙이기 때문에 상원이라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좀 시장에 대해서 안정되는 걸 굉장히 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놓고 이런 부분들이 뭐 메리 데일리 저 총재가 블랙아웃 직전에 좀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뭐 지난주에 이렇게 기사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아주 대놓고 연준에 압박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상원 금융위원장 셰러드 브라운이 저 제롬 파월 의장한테 보낸 서한의 내용이 기사화된 걸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대놓고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다. 뭐 그래서 미국 쪽 정치권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서한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자, 완전 고용도 이 물가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뭐 그렇게 그 서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 인플레이션 잡는 게 당신 일인지는 안다. 하지만 완전 고용도 이 고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 이 부분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들이 실직 상태로 놓이게 될 테니까 그런 위험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중간 선거 전에 좀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런 행위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내달 1월 2일 그러니까 저 오늘하고 내일이죠. 자,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어떻게 하는지 책무를 다하는지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뭐 대놓고 그냥 알아서 협조하세요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에는 시장에서는 파월의 과거 대응을 보면 통화정책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력에도 나중에는 결국은 굴복하면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떤 형태로든 뭐 시장에 좀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 반영이 되는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데 좋은 핑계가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 그리고 또 데일리 총재의 블랙아웃 기간 전에 했던 발언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자, 뭐 이 발언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중간 선거까지가 아니라 이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등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만한 여건 형성돼 있다라는 판단이신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간밤에 미증시가 또 살짝 휘청여서 오늘 좀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6만 원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230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걸 좀 더 먼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싶으면 선물 시장에서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수급하고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면 거기서 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긍정적인 시험관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폴란드 원전 수출이 완전히 고배를 마신 줄 알았는데 어제 또 장 끝나고 이 폴란드 원전 수출 관련한 좋은 얘기가 나왔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저점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장기 그리고 단기까지 골고루 봐주셨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